딱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지난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은 나겔스만이었는데 당시 의장이었던 올리버 칸은 나겔스만 감독과 2021년 여름 계약했을 당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했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려는 열망을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한계에 도달했다. 최근 경기력이 점점 떨어졌고 미래에 의문이 생기면서 경질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시즌 도중에 나겔스만을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남은 경기가 9경기였고 승점 1점 차로 2위였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다음에 온 인물이 바로 투헬이었죠. 투헬은 자력이 아닌 운빨로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 나겔스만도 선수들과 일부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뮌헨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뮌헨은 7경기 남은 상황에서 2위인데 1위 레버쿠젠과 무려 13점 차라는 말도 안 되는 승점 차로 벌어져 있고 3위와는 3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된다면 리그 3위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뮌헨은 성적이 부진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구단인데도 현재 투헬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지난해 시즌 중에 급하게 감독을 데려오는 과오를 또 범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뮌헨에 데려올 만한 감독이 없는 거죠. 시즌 종료 후에 제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3개월을 맡아줄 임시 명장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시즌 중에 올 시즌까지만 맡기로 했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후폭풍이 더 거셉니다. 이미 석 달 후면 떠날 감독이 무엇을 위해서 뮌헨의 레전드도 아닌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분열된 팀을 원팀을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네. 뮌헨 수뇌부의 판단은 딱 이겁니다. 다 실패해도 챔스에서 우승하면 그래도 만회할 수 있다. 네. 그럼 투헬 감독을 믿어야 하느냐? 네. 독일 빌트의 칼럼니스트 알프레드 드락슬러는 바이에른 뮌헨이 투헬 감독을 즉시 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난 도르트문트전 이후 투헬을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 빨리 그렇게 했어야 했을 수도 있다. 경기 후 투헬이 한 말은 그야말로 무력감이었다. 그가 더 이상 이 팀을 통제할 수 없고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뮌헨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기력과 태도라면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 2경기 다 패할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한다면 계속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네. 이 발언은 도르트문트전을 홈에서 0대2로 패배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했던 디트마우 하만도 구단은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투헬이나 막스 에베르 단장, 헤르케인, 요주아 키미히가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에 관한 이야기다. 이 팀은 유럽 최고의 8팀 중 하나다. 지금이 현재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인지 확인해야 한다. 보드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투헬과 함께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하위권 두 팀과 흔들리는 라치오를 이겼을 뿐이라면서 현재 투헬 감독이 이끄는 뮌헨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아스날전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도 아니다. 어제 경기를 봤을 것이다. 몇 주 동안 새로운 감독을 데려올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는 여러 감독이 있다라고 답하면서 간접적으로 투헬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럼 도르트문트 경기 때 팬들은 어떤 반응들이었냐면 윙백 데이비스는 다시 한번 끔찍했어. 투헬이 볼플레잉 능력 때문에 김민재 대신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것은 축구 테러야. 감독은 왜 자꾸 다이어를 선발로 고집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내가 해리케인이었다면 마녀가 저주 걸었다고 믿을 거야.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에 10년 만에 홈에서 패하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어. 첫 번째 실점은 그곳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다이어가 볼플레잉 능력 때문에 김민재를 대신하는 것은 말도 안 돼. 우리 팬들 중에 일부도 다이어가 이런 이유로 주전 경쟁자가 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김민재는 볼 능력에서 충분한 선수야. 그가 선발로 나온다면 이건 다른 경기일 거야. 아데미가 1대0으로 만든 시간과 공간을 얻지 못할 거야. 이 시점에서 내가 직접 운전해서 데이비스를 마드리드로 데려다 줄게. 투헬은 월드클래스 감독이야. 참 대단해. 케인은 또다시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할 거야. 난 여전히 에릭 다이어가 뮌헨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당황스러워. 그것보단 난 레알 마드리드가 데이비스를 원했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워. 왜 김민재를 두고 다이어를 내보내는 거야? 김민재가 뛰었으면 저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야. 김민재가 선발이 아니라는 게 어이가 없어. 다이어는
아마 투엘의 약점을 쥐고 있을 거야. 다이어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센터백이 벤치에 앉아있을 것을 보는 것은 비극이야. 케인이 바이에른에 오자마자 바이에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놓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홈경기에서 도르트문트에게 졌어. 이건 미쳤어. 레버쿠젠의 늦은 우승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골로 난 해리 케인의 저주가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어. 1억 2천만 유로 가치 센터백들의 자리를 다이어가 차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 즐거워. 노이어였다면 막았을 텐데 등등. 정말 대부분 지금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투엘 감독의 즉시 경질과 케인의 무관 저주 때문이라는 반응, 그리고 다이어 기용이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투엘을 경질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도르트문트 패배 후 3일이 지났지만 투엘 감독의 경질 소식은 없습니다. 서로 무슨 딜을 했는지 뮌헨은 챔피언스리그 8강전 아스날과의 경기까지 투엘에게 맡기려는 듯 보입니다. 투엘에게 동기부여라면 첼시 감독 시절의 그 힘든 시기에도 맨시티를 누르고 우승한 경력이 있으니까 본인에게도 챔스 우승 2번 했다는 이력이 생기면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미 레버쿠젠 우승 축하한다는 발언으로 모두 등을 돌려버린 상황인데 그게 될까요? 먼저 지금도 투엘 감독에게 반기를 들면서도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키미히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경기에서 저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후반전에는 공격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친선 경기 같았다. 우리 선수들은 집에 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팀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다음 주 하이덴 하임과의 경기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수까지 이런 태도라면 지금 뮌헨은 분열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투엘 감독 경질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이죠. 아스날은 뮌헨에게 약한 팀이었는데 지금 뮌헨으로 봐서는 아스날의 4강 진출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하만이 언급했듯이 투엘 감독이 이긴 팀들은 레벨이 낮은 팀이었고 도르트문트에게는 곧바로 게임도 안 되게 패배한 것. 다음 리그 경기도 레벨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한들 아스날전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이런 분열된 팀에서 같은 감독이 갑자기 김민재를 투입한다고 해서 아스날에게 승산이 있을까? 괜히 김민재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직력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수비수들과 골키퍼들이니까요. 김민재는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경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임할 거라고 했죠. 솔직히 투엘이 너무 미운데 아스날전에 김민재를 출전시켜서 승리한들 그리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김민재는 말이죠. 현재 투엘의 황당 결정 때문에 경기 출전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 용병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김민재의 가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로 오지 않은 것부터 매우 속상했었는데 뮌헨이 보내주면 더 좋지만 지금 우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김민재도 챔스 8강 그 이상의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팀이라 해도 아스날을 꺾어주길 응원할 것입니다. 그럼 아스날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으로서는 조직력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투엘 감독을 당장 경질하는 것만으로도 선수들 동기부여가 생길 것 같은데 첼시가 답 없을 때 램파드가 잠시 맡아본 적도 있는 것처럼 하만의 추천처럼 무리뉴 감독이 2개월 딱 맞고 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알론소, 클롭 다 못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 손흥민 씨의 노래 한 번은 좀 들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추천 뜹니다. 클릭!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